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넣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했던 치수랑 거칠기까지는 다 넣은 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체부터 해볼 거고요. 일단 정석으로 넣기 시작하면은 머리 아프실 테니까 일단 그냥 시험용으로 그냥 이 정도만 넣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10분 정도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축키 1해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하나 만들 건데, 이거 위치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화살표가 바닥만 가리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든 뭐 요렇게 있든 뭐 이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그래서 뭐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었고, 그다음 여기 옵션 가서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다음 여기 톨러런스 공차 가서 그냥 흰칸 아무 데나 가가지고 지금은 그냥 대문자 A 놔두시겠습니다. 이렇게 선의 가운데가 선의 가게, 이렇게 되면 바닥판 기준으로 A 보겠다는 뜻이죠. 형상을 이제 판단할 때. 자, 일단 가장 쉬운 부분이 일단 요렇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 기준으로 이 부분은 보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가 직각 형태죠.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O자 형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기준은 5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다음 공차 보는 건데, 일단 000 놔둘 거고요. A 대문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퐁 놔두겠습니다. 파이는 안 들어가요. A 이게 원인데요 하시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 이게 원이 아니거든요. 옆에서 봐야 원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면이에요. 저기 이제 둥그런 물체가 있을 때 길이 방향으로 보시면 양쪽은 그냥 면인 상태잖아요. 네, 책에서 봐야 원인 거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가 되었을 때 이제 치수값 찾는 걸 하는 건데, 일단은 요 자리가 여기 위에까지가 되게 됩니다. 일단 각져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 위에까지 봐도 무방해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치수값 한번 재볼게요. 저 위에까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126.5가 나오는데 좀 치수가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규격집 한번 보겠습니다. 쭉 가서 여기 이제 공차 되죠. 5급 보시면 되는 건 다 아실 테니까요. 일단 패스하고 120 몇이었으니까 120에서 180 사이니까 0.018 나오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0.018 이렇게 공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180을 안 넘기 때문에 이 앞에도 화살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같은 거니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됐다는 얘기죠. 매너 똑같잖아요. 바닥 기준으로 오차 모양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왜 주냐면은 요렇게가 커버가 닿거든요. 그래서 커버가 경사가 져버리면은 조립이 안 돼요. 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커버는 똑바른데 여기는 각이 졌어요. 얘도 자연스럽게 각지게 꼽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축도 각지게 들어가겠죠? 근데 베어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베어링도 각지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베어링이 똑바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축이 안 들어가져요. 즉 조립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상당히 더 나으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베어링 들어가는 자리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은 역시나 커버가 똑바로 들어간다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도 형태를 지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일단 보시면 바닥 대비 나란히 가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뭐냐? 평행이죠. 그래서 공차 기호는 평행. 그리고 파이를 줄 거예요. 왜냐? 원인 형태이기 때문에 파이가 들어갔잖아요. 0.000 기준은 A. 그래서 주고 퐁 놔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요 30, 그러니까 52짜리 원이 나란히 가야 되는 위치입니다. 즉, 이제 이 원이 얼마만큼 평행을 해야 되느냐 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52가 평행하는 거리, 여기 지금 21 나왔네요. 요만큼이 지금 52짜리가 평행하면 돼요. 뒤쪽 52는 필요가 없어요. 안 끼기 때문에. 네,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52짜리 구멍은 21만큼 되는 거리인 요만큼은 평행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요만큼은 내가 허용해 줄게요. 그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짜리 가지고 보자면은 18에서 30이네요. 그럼 9 되겠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9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가끔씩 여기다 비달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그냥 반대편 여기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21 똑같잖아요. 또 30까지니까 여기서도 크게 문제가 없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본체는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동력 쪽은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한 거예요. 즉 이제 이 자리는 이 모양 안 나오면 안 껴지지, 모양이 안 되겠지, 조립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한결 더 쉬우실 거예요. 정 헷갈리시면 인벤터 가지고 조립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고요. 본체랑 축이 들어가면은 이게 센터 맞아야 되니까 위치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본체랑 이제 커브도 끼워보면은 이제 이렇게 끼워지니까 요 위치가 맞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별거 아닌데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 아픈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기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화살표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냥 B 할게요. 원래 순서대로 하실 거 없어요. 그냥 랜덤이면 상관없어요. B 요렇게. 자, 그 다음 스포기어 같은 경우는 일단 베어링 끼는 것보다는 주로 축 끼는 거나 또는 이제 베어링 이빨 쪽 또는 PCD 쪽 부분을 우선시로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축 대비 수직인 자리죠. 그래서 수직 넣겠습니다. 화살표 넣어도 되는데요. 일단 수직 하겠습니다. 000 일단 기준 B니까 넣었고요. 제일 큰 게 104네요. 그럼 이제 규격치 보자면은 80 이상 120이하니까 1호. 그래서 여기는 1호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는 파이가 아닙니다. 수직인 상태예요. 그 다음 PCD 되는 부분 100짜리가 23만큼 가는 거죠. 그럼 또 30보다 적었으니까 또 여기 평행 파이 0.009 기준은 B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회전체다 보니까 파이는 꺼버리고 화살표 넣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한 거 하시면 돼요. 화살표 1개짜리는 그냥 요 PCD1을 한 바퀴 뺑 돌렸을 때 나오는 요 이제 편차값,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편차값이거든요. 근데 이걸 평행 파이 넣고 한 바퀴 뺑 돌려보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냥 표시하는 것만 차이지 의미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넣으시면 얘도 뭐 할 거 다 한 거예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벨트입니다. 공간이 좀 협소하긴 한데 마저 해보자면은 여기는 지금 CR 차례죠. C에서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부분은 요거는 좀 치워 넣을게요. 자리가 없네요. 축이 닿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 파이 안 들어가고요. 0.000 기준은 지금 C니까 C 요렇게 해서 놔뒀습니다. 자, 그리고 닿는 부분 요만큼이거든요. 35만큼 맞죠? 그만큼 수직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원형체니까. 근데 지금 원은 아니니까 파이는 안 들어갑니다. 35짜리니까 30에서 50 사이네요. 11 그래서 여기는 0.11 이렇게 011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약간 떴네요. 반대편 주시면 안 돼요. 닿는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제 주로 넣으실 만한 게 여기 중심 거리 되는 부분 하나, 여기도 되는 부분 하나. 그래서 그냥 화살표 주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일단 50 이상 80 이하기 때문에 0.013 들어가죠. 둘 다. 그래서 화살표 가지고 0.013 기준은 C 해서 만들고 요거 선의 가운데가 이렇게 가게. 그 다음 복사해서 반대편도 이렇게 딱.
즉 63이랑 79짜리는 한 바퀴 뺑 돌렸을 때 나오는 편심값이 요만큼, 또는 편의량, 센터의 높이 차이가 요 안에는 와야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정도 넣어주시면 벨트도 다 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이제 축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쪽 끝에다가 일단 달아 놓고요. 특성 가서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D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D 하나 놔뒀고요. 요렇게. 근데 반대편은 일단 요거 두 개 복사해서 요렇게 끝에 쪽에 가게 놔둘 거고요. 여기는 제가 D 다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 해도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전 요렇게 했다는 거 장점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사 빼고 지름 쪽 되는 부분에다가 하나 넣을 건데, 일단 화살차 하나 넣을 거고요. 25니까 0.009, 30보다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D죠. D 다시에서 다시 D 요렇게 넣을 겁니다. 즉, 요 지름값 되는 부분이 이쪽에 센터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물려놓고 요렇게 볼 때 지름이 나오게 맞춰주세요.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을 물려놓고 이쪽을 맞춰주세요 하시면은 거꾸로 되는 거죠. D에서 D-로. 네, 즉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을 맞춰주세요는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는 이쪽 부분을 기준으로 요 지름 값을 맞춰주세요. 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30짜리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화살표 0.009 여기는 D에서 D 다시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놔둘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작업하기 편하려면은 거꾸로 가야 돼요. D-에서 D 이런 식으로, 여기도 D에서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을 잡아놓고 여기 맞추는 게 더 낫거든요. 맞추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은 요 자리에도 이제 수직, 여기에도 수직, 베링 다잖아요. 예, 딱 닿아야 되죠. 이게 베어링이 기울 수도 있으니까. 예, 축을 기울어 버리면 얘도 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저기도 일단 수직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일단 축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넣으시면은 일단 자격증 시험 치실 때 최소 조건으로 줄 수 있는 기하 공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체 그리고 기어, 축, 벨트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주신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공차 찾는 것 정도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8, 30, 50, 80, 120 요렇게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 18 이하는 8, 30 이하는 9, 50 이하는 11, 80 이하 13, 120 이하 1호 이렇게 그냥 가급적이면 이것도 외우시면 좋기는 합니다. 네, 저는 권장하는 편이에요. 가급적이면 암기하시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치수, 거칠기, 그리고 기하 공차 넣어서 답안지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이것을 출력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출하시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거 3개 하는데 지금 다 해도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네, 그리는 것만 되면은 그래서 한 2시간 전후면 끝나요. 일단 얘들은 쉬운 거고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용으로 지금 이 정도 하시면 돼요라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데 원래는 좀 더 넣어야 됩니다. 많이 더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건상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라고 그냥 샘플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안지 작성이 끝이 났습니다. 요것들은 제가 안 했는데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네, 좀 생략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음번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하 공차 넣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